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2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번 인사하는 거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자, 12번째 시간은 한국 윤리 사상의 마무리 시간이네요. 근대적인 도정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역시 유교 사상의 끝자락에서 배우니까 이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사상들을 중심으로 근대 한국 사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조금 되새김질을 해볼까요? 실학사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선생님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로 시대를 읽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조선, 그 다음에 근대, 조선의 말, 이 구한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 가운데 성리학, 실학, 그리고 지금 나오게 되는 양명학의 재해석과 근대적인 사상까지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근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 시간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이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근대의 이 한국의 유교 사상의 새로운 길 모색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는 눈과 그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학사상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오늘 근대사상은 역시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알아두셔야 될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한국 윤리사상의 등장 배경은요, 역시 네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서세동점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하게 되면서 다양한 반작용에 의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상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상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조선의 양명학과, 위정척사, 그리고 개화사상. 개화사상 중에서도 동도서기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능 문제에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장식하고 있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유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대중문화 속에서 윤리사상 읽어내기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디님한테 쭉 보여달라고 부탁해 놓은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뮤지컬,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쭉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끝날 때쯤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자신을 봤는데요.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입니다. 수출도 됐었고요. 이게 워낙에 화려한 의상들과 음악도 아름다웠고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줬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명성황후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봤던 드라마였죠. 바로 각시탈입니다. 보셨나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작품은요. 이 영화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최초의 야구단 이야기, YMCA 야구단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바로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실제로 1885년 고종 22년입니다.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이었죠. 의학기관, 그 기관이 바로 왕립광해원이었는데, 이 광해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 드라마에선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를 출발로 해서 신미양요, 을미사변, 아관파천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낸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죠. 제가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읽는 것은, 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점은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역사인식 없이는 우리가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올바른 역사인식이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EBS에서 강의하면서 7년, 8년 아주 친분을 쌓고 있는 친한 선생님이 바로 최태성 선생님인데요. 최태성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역사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동의합니다.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고 그 시대의 윤리사상과 철학을 읽어내는 건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날개를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정래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의를 출발해 볼까요? 조정래 씨가 이런 말을 하네요. 최선이란 지금 현재 나의 노력이 나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쓰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이탈을 딱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멋있어 하면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오늘 1시간 열심히 우리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대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는 바로 양명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양명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강화학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양명학 연구죠. 자,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자, 우리는 이미 양명학을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었네요. 그리고 양명학이 참 그 명나라 때 등장한 학문이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주체를 바로 세우고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불교 용어하고도 통할 정도로 마음에서 나온다, 심증리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서양의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에 세워진 근대적인 의미의 주체와 아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이나 위대한 전환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양명학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류로 받아들이진 않았죠. 비주류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류가 성리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형성된 학문은 아닙니다만은 1번, 자,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연구를 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정제두 선생님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양명학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적으로 이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양명학, 새로운 길, 모색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제두 선생님, 하곡 정제두 선생님을 중심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연구했냐? 세 번째, 역시 양명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증리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심증리는 도덕적인 실천의 주체로서, 자, 여러분들 그 옆에 날개 부분 이런 데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 밑줄 그셔도 되고 제가 따로 표현하는 것들은 좀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덕적 실천 주체로서의 그 가운데, 즉 이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즉 이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은 나라는 주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심증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역시 지행합일은 강화학파에서도 강조한 실천, 현실적인 실천,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양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간 그런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글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시험에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안 하고 가면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험에 자세히 다뤄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명학은요,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가는데 양명학 연구에만 끝난 건 아니고요. 불교의 심학 연구와 불교에서 마음,
이 아주 중요하게 불교에서 다뤄지는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나의 마음이다라는 건 모든 것을 하는 원동력, 즉 내가 모든 것에 마음먹기에 달렸다.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명학과 불교의 심학에 대한 연구에 심지어는 도교와 도가에 대한 연구까지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전개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양명학 연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0페이지 상단 부분 양가로 2번 강화학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위정척사입니다. 위정척사하면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정할 때 정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그 중에서는 성리학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척, 배척합니다. 사악한 것을 뭐라고 봤느냐? 결국엔 외세의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외세의 것은 다 포함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양의 천주교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서구 문물도 되겠고, 과학기술 문명도 되겠고,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자, 요령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풀다가 뭐 저기 일본 사람들 그냥 이 교육 과정상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교육 목적상 그냥 사용을 할게요.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다라고 보면서 비하하는 것처럼 역시 서구의 것들은 외놈들과 똑같은 오랑캐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서구의 것이 오랑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위정척사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를 잘 조합을 시켜서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가 자료실에 탑재를 꼭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네요. 보시죠. 올바른 것은 지키고 거짓된 것은 배척한다 라는 말이 위정척사입니다. 올바른 것은 지키고 배척한다. 뭐를? 사악한 것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과 사를 보시면 되겠죠. 정이다라는 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우리의 고유한 것, 정신, 그 정신은 유교 사상은 성리학,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색깔 바꿔서 이 외세 것은 뭘 얘기하냐면 외세 자체가 서구 문물, 서양의 것, 정신 모두 다 포함한.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동도서기라는 정신은 우리의 정신을 기반으로 서구의 것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과학기술 문명들을 흡수하는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정척사는요, 외세의 문물, 서양의 정신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오랑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 민족 정신으로 사악한 외세를 극복하는 것,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민족,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위정척사가 인간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정척사라는 거의 정은 우리의 정신인데 우리의 원래 정신은 홍익인간 이래의 고유한 정신 자체가 휴머니즘이에요. 즉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인간을 존중한다. 원래 우리 민족성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오늘날을 갈등의 시대라고 진단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개인주의 문화, 뭐 자본주의 물결 이런 것들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진단 내리는 게 옳다라고 이제 우리 고유한 사상에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고유한 미덕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세력과 문물을 용납치 않겠다라는 강인한 민족 주체성의 표현이며 민족 의식의 표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중 정신,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다. 호국 정신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병 운동으로 구국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위정척사 운동은 강한 민족 정신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발현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이라고 표현해요.
오두가단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두발 그죠? 상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차발불가단 할 때 상투는 단지 나의 상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전통이 되겠고요. 그 고유한 전통은 성리학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이다라면 유교를 얘기하는 건데 유교는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공자의 학문에서 효의 출발은 불감회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머리털, 손톱 모든 부분이 다 부모에게서 받은 건데 그것들을 불감회상 함부로 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감히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르라고 하면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단발령에 대한 거부, 위정척사의 하나의 정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꼬장꼬장한 정말 선비의 모습을 얼굴 그대로 담고 있는 면암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겠죠.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이게 이제 예전에 막 두발자유라 이런 걸 외칠 때 우리 학생들이 막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그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이나 나의 전통과 나의 정신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의 진면모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님은 그 상소계의 이단하죠. 터프가이. 그래가지고 병자 수호조약 이런 거 딱 맺었을 때는 일본 사신한테 상소문과 함께 도끼를 보낸 거예요. 목을 베고 죽어라 하면서 막 그걸 이제 광화문에 막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나의 정신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그런 꼬장꼬장한 선비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손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화사상으로 가보면 되겠는데요. 이 개화사상은 결국 위정척사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는 걸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역시 준비한 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지금 요 두 가지의 노선의 차이예요. 자, 제가 이걸 필기하면서 설명드리면은 더 깔끔할 수는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절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요 지금 자료 정리되어 있는 거에다 곧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 자립하며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린다라는 게 개화사상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문을 열어보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문을 연다라는 특징입니다. 문을 어쨌건 여는 거예요. 그런데 변법적 개화사상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열자라. 한꺼번에 다 열자. 개량이라는 건 뭐예요? 실정에 맞게끔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은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론입니다. 그래서 변법적 개화론을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급진개화파예요. 갑신정변의 주인공들 같은 경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열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되는 건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 자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신도 동그라미예요. 요거죠. 문제 푸는 요령은 그래요. 그래서 서구의 과학기술과 정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자.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문을 활짝 열어서 다 받아들이고 속도도 빠르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레온 바라다트라고 하는 정치 태도의 스펙트럼을 그린 정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가운데 이제 보수에서 속도가 조금 빨리 가는 쪽이 온건이고요. 온건에서 굉장히 속도가 더 나는 쪽이 진보고요. 진보와 온건과 다르게 완전히 뿌리채 바꿔버리려고 하는 쪽이 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진은 레디컬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격성을 수반하기도 하고 폭력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화파들은 굉장히 과격한 빠른 속도로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죠. 이 뿌리채라는 표현이고 개량적 개화론은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건데요. 온건개화파라고 하니까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뭔가 우리의 색깔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혁명의 노선이 아니고 개혁적인 노선이고 온건적인 속도 조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중요한 단어는 요거네요. 동도서기라는 게 뭐냐? 동쪽에 도 하면은 동그라미죠. 서쪽에 기 그릇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정척사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면 동쪽의 도는요 바로 우리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은 뭘 얘기할까요? 유교적 가치, 성리학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다르죠. 기는 받아들이자예요. 이 기는 뭘 의미합니까? 서구 문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적으로 발달한 뭐 과학기술 문명 같은 요것도 어찌 보면 동도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창조적인 계승이다라고 보고 오늘 제목처럼 유교의 전개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봤을 때 우리 유교 사상 중에 껍데기에다가 물을 담는데 그 껍데기라는 그릇의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힌트 다 드렸습니다. 누구죠? 이 선생님이에요. 그게 이통기국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껍데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긴 게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기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걸 동도서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전통, 우리의 정신 이건 놓치지 말자. 그런데 껍데기는 워낙에 선진적인 게 있으면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개혁파라고 표현하고요. 가보 개혁 노선과 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중국과 비유하면 뭐 양무운동과 영향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윗부분에 있는 급진적인 노선은 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서세 동점의 시기에 서양의 문물들이 쭉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의 반작용으로서 등장한 동도서기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써 온건한 속도 조절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정신은 잃지 말자라는 거고요. 제가 가끔 이제 문화에 관련된 논술 수업을 할 때는요.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체적인 문화 수용 태도라고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인 문화 수용 태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동도서기 이런 거 쓰면 돼요. 구한말, 급변하는 시대에 서양 문물의 선진적인 것들은 받아들이되 정신은 놓치지 말자라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강조했던 동도서기의 정신에서 우리는 시사받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끝맺음을 하면 아주 멋있죠. A급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도서기 요거는 주체적인 문화 수용 태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도서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질까요? 동도서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요. 자, 이항로의 위정척사 51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의 동도서기론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 동도서기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박스 부분에 있죠. 분홍색 박스입니다. 같이 보시죠. 동양의 도로서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나왔잖아요. 힌트가. 동양의 도로서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5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그런데 동양인은 서양의 기를 잘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양의 도도 한갓 이름만 있고 실이 없어 쓰러질 형편이니 라는 표현은 제대로 우리의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길을 행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니 이처럼 도와 기는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기선의 글인데요. 농정신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그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안종수가 쓴 책입니다. 이게 농정신편 이렇게 들여다보면 농정이 뭐예요? 농업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일본에 가서
안종수가 이 일본에 있는 혁신적인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와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책을 써요. 그런 걸 이제 쓰라고 지시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쓰고 나서 이걸 재판을 찍어내는데 재판을 찍어낼 때 신기선이 농정신편, 안종수의 농정신편에 서문을 이 글을 써준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있는데 그 서문에서 따온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농업혁신이나 농업기술 이런 걸 밖에 거를 받아들이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앞에 서문을 신기선의 글이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동도서기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선진 문물들은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삶을 낫게 하는 거면 그거는 크게 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동도서기의 정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탐구에 나오는 이항로의 위정척사, 아까 면함 선생님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되었을 때 지문으로 나오면 어떤 게 키워드인가라는 걸 정리를 해내시면 되겠죠. 저는 자리를 옮겨서요. 시험 문제는 결국 비교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했던 위정척사와 동도서기가 어떻게 비교되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죠. 자,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요. 왼쪽을 뭘로 둘까요? 동도서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위정척사. 자, 우리 교과서가 재편되기 전엔 예전에는 동학사상도 자세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상을 여기에다가 같이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유교의 끝자락에서 지금 흐름이 어때요? 동양의 사상 중에 출발이 유교입니다. 유불도순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유교를 배우면서 한목의 조선까지 넘어가고 그 조선의 유교 사상의 끝자락에서 실학과 근대 사상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우리가 다뤄지는 게 동도서기와 위정척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뭐냐라는 거죠. 한국의 유교윤리예요. 그러면 한국의 유교윤리라는 것은 얘네들이 공통점이니까 한국의 유교윤리를 거부하는 사상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변법적 개화사상은 얘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공통점 매우 중요하고 차이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색깔 바꿔서. 동도서기는 외부의 문물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위정척사는요, 외부의 문물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공통점. 자, 공통점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이 공통점은 결국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유교. 그 다음 전통. 그 다음 성리학까지. 성리학적 가치. 그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2008학년도 수능 문제에 이 상소문으로 비교해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요. 이 상소문은 실제로 상소를 많이 올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뭐 문을 열어야 된다, 뭐 안 열어야 된다, 뭐 조금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소들을 신하들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힌트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써놓은 대로 서양이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앙을 일소하는 근본은 전하의 마음에 있사옵니다. 전하는 마음을 밝게 닦아 외물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밝게 닦아 외물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성리학적 가치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잡아가지고 수양을 해서 외물에 바깥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글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되는 자세. 이황 선생님의 경, 정제엄숙, 주일무적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공부하다가 막 잡생각 나면 집중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표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니까 결국엔 서양의 물건을 모조리 찾아내어 불태우시면 전하의 몸가짐이 바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올린 상소문이냐면 이항로.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항로, 기정진, 이 최익현 선생님까지 대표적인 위정척사.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위정척사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고 도이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배와 술의 나왔죠. 배와 술의 농기구, 기계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 이거는 윤선학의 상소문이기도 하고요. 신기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다뤄질 수 있겠다.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고 양쪽을 구분해 내줬으면 이게 가고 이게 나고 갑이고 을일 경우에 아랫부분의 보기에서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수행평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뭐다라고 한 리을 정도에 나오면 공통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걸 성리학, 우리의 고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인데요. 애국 계몽 운동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너무 좋은 노래를 소개하면서 애국 계몽 운동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잠깐 짬을 내서 음악 감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 우리 뜨겁다. 장구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 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네,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이 부분 수업할 때 실제로 빔에다가 딱 띄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불러드리거든요. 장부가 세상에 이렇게. 뮤지컬 영웅의 영웅이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목소리는 유정한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가사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영웅처럼 자기의 목숨을 탁 초연히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의 대장부인 도마 안중근 열사도 그 마음속에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 가사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올바른 일을 행했는데 잘못된 형벌을 받은 것에 항소하는 것은 그것은 구차한 것이다. 그냥 죽어라. 수위까지 딱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든
아들의 심정만큼이나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뮤지컬 영웅을 봐라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좋아요. 눈물이 막 나거든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백암 박은식 선생님의 말입니다. 국호는 살아있다. 그 국호는 바로 우리의 국교, 국어, 국사, 올바른 역사인식,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결국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그 영웅적인 일대기를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 출발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역사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돈 열심히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윤리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혼을 온전히 갖고 있고 역사인식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수업 출발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왜 이거를 윤리 시간에 배워야 되느냐?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아까 나왔던 표로 다시 돌아가서 뮤지컬 영웅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진 선생님의 이 표현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국권 회복을 강조하고 국가 전반의 실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붙인 겁니다.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할 때 계몽은 결국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춰준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계몽이다라는 것은 일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지몽매한 곳, 모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냐고. 엄밀한 의미의 계몽은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가치로서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성이다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성은 바로 정신인 거고요. 애국 계몽운동의 가장 핵심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똑바로 보고 역사인식을 바로 하고 미래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박은식 선생님은요, 양명하게 입각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유교 개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신채호 선생님, 자,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근대 국가를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백암 박은식 선생님의 이 애국 계몽운동의 내용들 표에 우리 5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 제가 시대 흐름이 중요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역사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열심히 제가 만들어 온 표입니다.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요. 원효, 우리가 이제 다음 불교,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순서대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원효, 통불교를 내세우면서 화해의 미학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대는 갈등의 시대였고 100개나 넘는 다양한 불교 종파들이 싸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통합하려는 그런 화해의 미학으로서의 불교, 조화사상으로 이해한다면 조선으로 넘어와서 이황의 시대는 바로 당쟁과 사화의 시대였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도덕적 원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황의 그러한 철학적인 어떤 색깔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정통 성리학으로서의 색채를 가지고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2로 넘어가게 되면 율곡 2의 시대는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이죠. 심지어는 본인이 예견한 대로
죽자마자 10년 안쪽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 경장 실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개혁적인 노선의 새로운 시대를 봐야 된다. 지금 시대는 뭔가 개혁, 경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했었고요. 정약용의 시대는 외부의 아주 유입이 활발한, 외부의 공기의 유입이 활발하고 유통이 활발한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개혁의 의지가 한층 더 가열됐고요. 그건 실학적인 인간관과 실학사상으로 표출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시대에는 동학 배우지는 않았지만 위정척사와 개화는 배웠죠. 이러한 노력들이 다 뭡니까? 결국엔 새로운 재해석이었다. 우리의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서 서세동점의 시기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반작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런 위기의 시대와 갈등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으려면 혹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사상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대적인 어르신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되겠고 참 선비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을 정신적 지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전한 역사인식과 올바른 도덕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시대를 읽는 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요 시대와 사상 종합적인 비교 분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페이지 50페이지의 한국 유교 사상과 현대 사회에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보면 도덕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밑줄. 그런 가운데 유교 사상이 던져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 개인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뭘 강조한다? 절제, 개인의 욕망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고 물신화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유교가 의미심장한 교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건 개인 수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강 오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적 삶, 공동체 의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화정신, 갈등의 시대, 조화정신은 필요하고요. 그러한 조화정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배웠던 유교 사상은 참 의미심장하네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성리학과 양명학, 그리고 이황과 정약용, 오늘 근대 사상까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것. 이 요소가 유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 숨쉬고 있고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수 있다. 그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55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제가 갖고 온 문제는 역시 구한말의 근대 사상들이겠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양 오랑캐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쪽의 사람의 주장이고 벌써 힌트가 다 나왔죠. 서양 오랑캐 이래버리면 위정척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이고 기이고 삼강, 오상, 효제, 충신 이런 건 도이고 그러나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들과 여러 가지 뭐 선진 기술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동도서기. 그러면 1번. 자, 가는 실증적인 태도로 경세치용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경세치용하면 바로 실학사상의 첫 번째 학문 풍토였고요. 실증적인 태도는 실사구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건 실학사상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가는 성리학의 바탕으로 양명학을 수용하려고 했다. 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양명학을 수용하려고 했다. 이거는 성리학의 개념, 성리학을 바탕으로 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리학만이 옳은 거지 양명학과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양명학, 불교, 뭐 도교, 그 다음에 외부의 것들, 외구, 뭐 여기에 나오는 서양 것 이런 모든 문물들이 다 오랑캐라고 본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양명학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었고요. 성리학만 중요하다라고 본 태도였죠. 자, 나는 왕권 제한과 혁명 정부를 통한 개혁을 강조해야 돼. 이거는 변법적인 개화 사상에서 내세웠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개념이죠. 나의 동도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 나는 유교 질서를 지키고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하려 때 요게 정답이죠. 그러면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나는 유교의 개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유교의 개혁을 통해서 아니죠. 지금 유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가는 유교 이외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권 회복이라는 건 애국 계몽운동과 연결이 되니까 요거는 온전한 답이라고 보기엔 어렵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57페이지로 가보세요. 좋은 문제죠, 이거. 보세요. 아래에 갑, 을, 병을 다 둡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했던 것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널리 사학을 전하는 사학 걸렸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 정, 척, 사. 근데 아래 보세요. 동양의 도를 잘 실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매우 동, 도, 서, 기. 그 다음 학문은 그 실용성을 먼저 하고 그 문화를 뒤로 삼아야 된다. 동양의 학이든 서양의 학이든 실을 취하면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동양과 서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을과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박영효가 제시하는 변법적 개화 사상, 그러니까 급진적인 노선, 변법 개화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뭐에 들어가면 정답이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이 중에 여기는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얘네들은 벤 다이어그램의 공통점이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어야 돼요? 그렇죠. 1번. 갑과 을의 공통된 관점은 뭐냐? 요게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 이제 키워드 정리로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네,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 민족 정신으로 사악한 외세극복, 네 글자로 뭐? 그렇죠, 위정척사. 개화 사상 중에 변법적 개화론, 급진개화파, 지금 방금 봤던 박영효의 글 같은 거, 개량적 개화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동도서기론, 온건개화파의 입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동도서기와 위정척사의 공통점은 유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미소를 머금으면서 끝낼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준비해왔던 건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벌써 수강 후기에 우리 학생들이 열렬히 막 글들을 올리고 계신데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불교 윤리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의 원시 불교, 근본 불교 사상으로 만나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다음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